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작문 문제 41번,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요. 이 구조적으로도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 풀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쭉 푸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첫 번째. 이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자, 이 글은 기술이 나오죠. 기술. 특히 이제 미디어.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술에 따른 심리죠. 심리. 이 심리의 하이와 로우. 기술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 C라는 기술, D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A일 때의 심리 상태, B일 때의 심리 상태, C일 때의 심리의 좀 정확히 얘기하면 심리의 정도, 심리의 깊이, 심리의 수준. 자, 요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좋은 거죠. 이거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글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자, 개념이 첫 번째 어떤 개념이 나왔느냐. 자, 리치니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특히 미디어 리치니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소셜이라는 말도 어렵고 프레센스라는 말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를 캐치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나와 있지만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을 쓰고 싶어요. extend to which라는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 세 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다. 이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공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어가 풍부성, 미디어의 풍부성, 뭐가 풍부하다는 얘기일까? 미디어의 풍부성 이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미디어 풍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이제 이론을 얘기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자, 통신, 의사소통, 그런 매개체, 기술이죠. 이런 매개체가 정보를 잘 전달하는지, 혹은 이런 앰비규어티를 줄이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미디어 개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라고 칠게요. 이메일을 정보를 주잖아요.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메일이 얼마나 잘 정보를 주는지. 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컨퍼런스.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비디오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정보를 주는지 그리고 모호성을 줄이는지를 풍부성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개념화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각각 다른 미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미디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게 다양해요. 능력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서죠. 단서를 제공하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단서를 전달하는 거. 그럼 단서라는 게 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 A는 즉각적 피드백이 있고 뭐 B는 없고 C는 없고 D도 즉각적 피드백이 있고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것과 자, 단서들. 첫 번째 단서를 몇 개를 단서를 전달하느냐. 두 번째 즉각적 피드백을 주느냐. 그리고 사생활, 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보완을 해 주느냐. 이 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서를 많이 보내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다? 그렇죠. 복잡한 것과 감정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잘 더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단서가 자, 여기서의 단서는 이제 첫 번째가 오디오 단서, 그 다음에 텍스트의 단서, 우리가 비주얼의 단서, 그 다음 즉각적인 피드백 등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넌버벌한 단서, 그래서 얼굴 표정, 그다음 목소리 톤, 그 사람의 눈동자의 높이,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좀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좀 사이사이 톤이 조금 길다거나 좀 말하기 곤란한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단서라고 여기서는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단서가 많다는 것이 풍부함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단서가 많으면 풍부하다 이렇게 단서가 많으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많아 매개체가 이 매개체는 기술이에요. 기술. 이 기술이 풍부할수록 단서가 많을수록 이런 감정적인 뉘앙스와 메시지가 복잡한 것들을 잘 핸들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그냥 프리센스가 아니라 소셜 프리센스 이론이에요. 자 이게 뭐냐? 소셜 프리센스 이론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1876년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뭐냐면 자 센스는 감각이죠. 감각 이해죠. 감각 이해. 요거는 뭐냐? 인지대니 외부 인지대니라는 것은 외부의 감각, 비주얼, 소리, 청각, 느낌 이렇게 인지된 그러한 이해예요. 감각이에요. 뭐에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요게 소셜이 나의 존재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가 같이 존재감 함께 있다라는 존재감 실존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실존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는 존재감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둘 다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투게더가 존재하는 느낌 인지된 느낌 감각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의사소통할 때 나와 너가 함께 있다라는 존재감의 느낌의 정도라는 거. 느낌의 정도가 커. 느낌의 정도가 중간이야. 자, moderate 좀 중간이야. 높아. 이제 낮아. low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 이렇게 뭘로? 정도를, 수준을, 레벨을, 정도를, 범위. 이게 소셜 프레센스예요. 이게 함께 있다라는 인지된 그러한 감각, 느낌. 자, 매체가 당신으로 하여금 요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이게 뭐죠? 그렇죠. 파지티브 관계 릴레이션 이제 뭐 양의 관계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음의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 구문에서는 이 파지티브 릴레이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미디어가 단서를 많이 줘요. 풍부하게 많이 줘. 느끼게 해줘. 그러면 타인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느낌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프레센스를 올려준다. 이거는 감정적인 가까움, 친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거고, 이거는 기술에 따른 뭐예요? 그죠? 큐, 단서, 시각, 청각, 뭐 이런 단서들의 수예요. 넘버. 단서들의 수. 그러니까 기술이 전달하는 단서의 수. 여기는 심리적인 가까움, 따뜻함, 상호 연결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숫자화 했겠죠. 논문을 보진 않았지만.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라는 기술이 있고 B라는 기술, C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들에는 단서들을 전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소셜 프리센스라는 것은 연결감, 그쵸? 따뜻함, 친밀감, 상호 이런 나와 당신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실존감이 요게 두 개이면 요것도 두 개로 느끼고 여기 한 개이면 한 개로 느끼고 이게 세 개면 3으로 느끼고 2로 느끼고 이건 1로 느끼고 이건 2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다? 파지티브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즉 요 얘기예요. 자, 조금 키워서 설명을 드리면
자, 미디엄이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진화를 엄청난 오랫동안 페이스 투 페이스였잖아요. 그러다가 한 1900년 요 초쯤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화기, 이제 첫 번째 뭐 전보 같은 게 첫 번째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전화기가 발전을 했고, 이메일도 발전하고,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비디오 컨퍼런스도 하고, 지금은 뭐 VR,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richness 이건 뭐예요? 단서의 수, number, the number of 단서의 수예요. 단서의 수가 face to face는 어떻다? verbal, visual, non-verbal이 많았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많죠. 그래서 very rich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비디오 컨퍼런스는 비주얼과 오디오 단서를 주죠. 자 폰콜은 오디오 단서만 주죠. 이메일은 텍스트만 주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를 주는 거죠. 1, 2, 뭐 이렇게 3, 4 이렇게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치다, moderate다, 이건 빈약하다. 그리고 socials, 이건 뭐예요? feeling, 느낌. 따뜻함의 느낌, 연결의 느낌, 존재감의 느낌, 이런 느낌이 높다, 하이하다, moderate, low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메일은 어때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한참 있다 딜레이된 피드백이죠. 페이스 투 페이스는 인스턴트 피드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고 또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를 적어봤습니다. 자, 미디어의 풍부성이란 것은 뭐냐? 자, 단서의 수란 얘기가 단서의 수.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미디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나타내요. 뭐를? 아주 다양한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가느냐, 효율적으로 가느냐, 정보가 잘 전달되느냐, 불확실성과 이거를 줄이냐, 얼마나 줄이냐. 단서를 많이 주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업무 중심의 그러한 어프로치고 단서들을 전달하는 거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전달하느냐, 몇 개를 전달하느냐. 그 다음에 사생활을 얼마만큼 서포트 보장하고 뒷받침을 해주느냐. 한 미디어가 앰비규어티나 복잡성과 모호성을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기술적 관점. 미디어인데 어떤 미디어냐. 효율적으로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특히 이런 일들이 복잡한 거 앰비규어트한 곳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그래서 rich media, 단서가 많은 것은 더 better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복잡하고 ambiguity하고 감정적인 메시지는 rich media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좀 빈약한 미디어는, 그러니까 단서가 적은 것은 훨씬 더 어디에 적합하겠어요? 단순하고 직선적인 메시지에는 오해가 없고 단순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딱 어떤 무조건 페이스 투 페이스북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원 사이즈 피트 홀로 한 가지 사이즈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채널을, 어떤 채널? 정보 미디어의 기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에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의 특성, 메시지의 본질에 맞춰서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회적, 요거는 뭐예요? feeling. 얼마만큼 따뜻한 감을 느끼느냐, 얼마만큼 친밀감을 느끼고 있냐, 얼마만큼 너와 연결감을 느끼느냐는 그런 정도예요. 정도. 자, 이거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면이고요. 이건 feeling이에요. feeling, 연결감, 사람 간에.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가까움, 따뜻함, 상호적인 연결감, 그리고 상호 연결감이에요. 연결감. 그리고 느낌이에요. 함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심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타인과 존재감. 그리고 이건 정도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정도, 범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 4 하고 이거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여가 1이고 여가 10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분법으로 참, 거짓, 성과 악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1.1, 1.11111, 2.11112 뭐 이렇게
정도예요, 이게. 이거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오늘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미디어가 참여자들의 이런 정도, 양, 범위, 수준을 얼마만큼인지를 느끼는 게 how much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요거 인식, 인지의 감각을 통한 인지, 시각, 청각을 통한 인지, 상호, 연결감, feeling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건 심리적인 sensation, 감각, 가까움, 개인적인 연결감. 뭐예요? 미디에이터는 매체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자, 됐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복습을 반드시 하십시오. 복습을 반드시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러한 배경 지식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구조도 영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개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사회적이에요. 내 자신, 사회적의 반대는 뭐죠? 나 혼자 홀로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회적이에요. 이건 연결이 되는 게. 사회적인 존재감은, 사회적인 실존감은, 이거는 뭐예요? feeling이라고 그랬죠. 느낌. 그쵸? 따뜻함의 느낌, 친밀하게 느낌, 연결되는 이 느낌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었어요. 뭘 통해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게 진화했다?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이해가 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니까 제가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기술이죠. 기술. 많은 기술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반복적 기술들이 막 발전을 하고 또 혹은 특성이 있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많은 기술을 통해서 이런 느낌들이 바뀌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의 이 소셜 프리센스가 여기서는 3이 되고 여기서는 2가 되고 여기서는 1이 되고 뭐 여기서는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어 와요. 뭐 하면서? 많은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자들이 이런 개념을 정의하는데 막 진보해 왔어요. 뭐한 이래로? 최초의 발전, 뭐의 상황에서? 기술 상황이죠. 기술 상황. 자, 땅에 선이 깔리는 전화, 이거를 유선전화라고 해요. 유선전화. 자, 이제 이거를 말을 할 때, 이런 최초면 예를 들어서 1900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1900년 초에 처음 이게 개발이 됐겠죠. 이 유선전화의 기술 상황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역사죠. 히스토리컬리하게 이 글을 지금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유선전화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 유선전화라는 기술 상황 안에서의 최초의 이 사회적인, 요 이치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적인 프리센스의 개념, 최초의 프리센스의 그 개념이 도입된 이래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기술 진보가 반복을 통해서 이 개념이 진화되어져 왔지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900년 초라고 합시다. 1900년 초에 전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전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지가 우체국에 가면 우체부가 이제 집에 와서 전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메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시 몇 시 도착, 예를 들어서 서울역 이렇게만 딱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이 글씨의 숫자에 따라서 돈을 지불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던 시대. 그 이전에는 face to face였죠. face to face를 하거나 아니면 긴 한자나 이런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글을 써서 서신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다가 최초로 전보를 이제 쓰다가 이제는 유선전화가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낌, 이 필링에 대해서 이 전보 받았을 때의 이 느낌, 사람들의 심리적인 느낌과
유선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도시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느낌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자들이 느낌의 정도가 어떨까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가 현재 2025년까지 현재 2025년에 이르러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고 할게요. 메타버스에서의 상호작용을 했어. 그랬을 때 너와 내가 이 사회적 프레센스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계속 연구를 해온 거예요. 언제 이래로 최초 이 프리센스, 이 소셜 프리센스라는 느낌에 관한 최초의 그러한 발전 이래, 최초의 개발, 이러한 연구 이래로, 여기를 연구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여기를 이제 개발이라고 썼어요, 이 글이. 자, 그래서 유선전화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선전화의 그러한 기술적인 맥락에서 이 소셜 프리센스라는 그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수많은 그러한 기술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바뀌어오고 진화해져 왔지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인식, 여기 퍼셉션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제너럴 나오니까. 인식, 느낌이에요, 느낌. 필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필링으로. 자, 연결돼 있어.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 이게 소셜 프리센스예요. 어디 맥락, 어디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그렇죠, 대화의 환경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과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따뜻함을 느끼고 타인과의 그런 예를 들어서 정서 교류회 같은 그런 것들, 대화 중에 이 느낌이 현재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회적 프레센스라는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음에 따라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준이 1했다 2, 3했다 4 이렇게 바뀌어 왔을 거 아니에요? 요 바뀌어 왔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프리센스, 소셜 프리센스는 현재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겠다 이 말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이러한 본성, 이러한 느낌,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술이 변해도 여기는 변한 거예요. 여기는 변해요. 변해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연결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연결감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바뀌고 기술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프리센스는 변화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 이래로 쭉쭉쭉쭉쭉 변화해 왔지만 이렇게 타인과의 연결된다는 소셜 프리센스는 현재도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변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어렵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저도 처음 한번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왜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유선전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술의 진보, 기술의 발달, 기술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프리센스는 여전히 계속 있어 왔다. 본질은 계속 되어 왔다. 그래서 내가 요 기술은 어떻게 뭐가 존재하고 이 본질은 어떻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설명하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1번에서 도입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이게 보세요. 요 특정 기술을 연구한 거예요. 몇몇 연구가 탐구를 했죠. 특정 기술들, 이게 이거예요. 많은 기술. 요 특정 기술을 연구했고, 자, 특정 기술을 연구했어요. 기술을. 그 다음 보세요. 그 기술의 extent, 정도죠. 그 기술의 정도, 범위, 수준. 자, 이거 그들이 뭐예요? 기술이겠죠. 특정한 기술의 특정한 기술의 특징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와 정도가 특정 기술의 범위예요. 이렇게 특정 기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도가 뭘 이끌었나요?
사회적인 프리센스를 이끌었다. 사회적인 프리센스를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프리센스를 3 이끌었고 얘는 2, 요건 1, 요건 4를 이끌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네. 특정 기술과 사회적 존재감의 연결 이런 정도를 연구했다. 그렇죠? 그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존재감을 이끌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전보라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전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화, 그다가 이메일,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여기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이렇게 이런 특정 기술들이 이 범위라는 것은 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 단어 나오면 how much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설명 안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워야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위하고 이게 서로 결속이 강하게 된 거죠. 또 몇몇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풍부성이라는 개념. 풍부성이 뭐? 미디어의 풍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수예요, 수. 뭐예요? 단서들의 수예요. 이용 가능한. 전달하는데 뭐를? 사회적인 프리센스, 사회적인 존재감, 실존감, 필링을 전달하는데 가능한 단서들의 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버벌한 단서와 non-버벌한 단서가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자, 또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이거 연결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텔레폰 콜, 전화죠. 전화. 여기서의 단서들을 조금 써보면 예를 들어서 표정, 그 다음 목소리, 의미소침한 목소리, 톤, 음색, 뭐 혹은 미소,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차림 뭐 많이 있겠죠. 자, 이 텔레폰 폰이라는 것은 뭘 공급하냐면 오디오의 단서와 즉각적인 피드백. 예를 들어서 1번 2개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런 단서들을 전달한 이게 뭐죠? richness죠. richness. 자, 잠정적으로 더 커요. 뭐보다, 이 than이 제일 중요하죠. than 뭐보다 더 크죠? 뭐보다? 이메일보다 크다. 이메일은 뭐를 공급하나요? 단지 텍스트, 그러니까 크기를 나타내죠. 여기는 텔레폰 콜이고 여기는 이메일이고. 자, 여기서 텔레폰 콜은 뭐죠? 그렇죠. 2개의 단서. 오디오 큐, immediately feedback. 여기서는 no immediate feedback. 단지 텍스추얼 단서만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다? richer하다, 더 richer하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서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 비디오 컨퍼런스 콜. 여기는 비디오 컨퍼런스 콜이죠. 이거는 아마도 더 뭐한 걸로? richer, 풍부한 걸로 여기죠. than 중요하죠. than 중요합니다. 뭐보다? 폰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비디오 컨퍼런싱, 그죠?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기술이 텔레폰보다 더 리처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extend to which죠. 더 extend, 정도.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뭐가 추가가 됐나요? 그렇죠. 비주얼 단서라는 것이 또 한 개가 더 추가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요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그런 기술, 정보 기술이 더 가까워요. 뭐에? 이건 전치사예요. 뭐에 가까워요? 복제하는 거에 가까워요. 뭐를? 인지된 아주 최고의 기준.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죠. 그다음 딱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사회적 존재감이죠.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건 어때요? 즉각적이고 단서들 다 볼 수 있고 냄새까지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까지도 완벽하게 전달되죠.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가 크고 비디오 컨퍼런스, 텔레폰,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골든 스탠다드가 되죠. 인지된 골든, 가장 잘 인지된 골든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richness, 풍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풍부성을 이제 또 뭐와 연결시키냐? 이 연구자들이 또 이제 주장을 했어요. 성공적인 매니저는 풍부한 그런 미디어 기술을 선택하는 거죠. 미디어 매체를 선택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선택하냐? 복잡하고 애매한 메시지들은 리치한 메시지, 단서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자, 뭐에 대해서는 루틴한 거죠. 좀 더 일반적이고 복잡하지 않는 딱 정해진 심플한 거. 어디에서 본성상, 이 특성상 심플하고 요 루틴이라는 것은 요 컴퓨징에 받는 말이죠. 자, 루틴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덜 풍부한 미디어, 매체를 선택하는, 여기서는 선택에 관해서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잘 선택해라. 미디어들이 많이 있다. 이 미디어들마다 특성이 있다. 본성으로. 큐가 다르다. 여기는 리치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린 할 수 있다. 그런데 린한 매체는 심플한 거에는 린한 매체를 쓰고, 그쵸? 이렇게 선택을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예요. 요 리처스트는 선택을 주장한 거예요. 잘 선택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이 말에 대해서 결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토론하기를 원해요. 복잡한 클라이언트, 이게 뭐 컨퓨징하죠. 컨퓨징하고 앰비규어스한 거죠. 이거와의 복잡한 클라이언트와의 협정, 어떠한 계약 협정을 뭔가를 토론하려고 할 때, 자, 요 이트는 가주어, 투가 진주어. 베스트다. 아마 베스트일 거야. 선택하는 게 베스트일 거야. 선택이에요. 선택.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선택.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리치한 거죠. 더 리치스트한 거죠. 가장 리치스트한 이걸 선택을 하고, 대조적으로 하면서 또 이거와 결속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리려고 해. 그냥 여러분 팀에게 뭐에 대해서 간단한 변화, 미팅 타임, 이게 뭐예요? 루틴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한 거고, 심플한 거고, 복잡하지 않은 거죠. confusing하지, no confusing이죠. no ambiguous죠. 이러한 심플한,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 있다면, 알려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내라. 뭐를? 가장 제너럴한 이메일. 이게 뭐예요? 그죠. 린 or less rich죠. 좀 빈약하거나 적은 리치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라. 그래서 적절한 거. 성공한 매니저라면, 여기 우드, 자, 여기 보면 우드, 아마도 리처 메시지를 선택할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less rich 미디어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미디어죠. 이와 같은 채널. 다양한 의사소통의 다양한, 이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어떤 거예요? 이와 같은 리치한 것도 있고, 여기서 more 리치한 것도 있고, rin or less 리치한 것도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more 리치죠. more 리치한 것도 있고, 요 다양한 채널은 여겨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연구자들에서 뭘로 여겨지냐? 이제 비유법을 쓴 건데, 그릇, 일종의 그릇으로서 여겨지는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가장 적절한 그러한 그릇을 선택하라. 이 그릇이 곧 뭐죠? 매체죠, 매체. 그릇, 이게 채널이고, 이 매체는 여기서 말하는 요 매체죠. 이메일의 매체를 선택할 건지, 여기 보시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선택할 건지, 그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은 리치 매체고, 그쵸? 요거 여기서의 이메일은 이거죠. less rich 매체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어느 채널, 그죠? 어느 미디어가, 어느 테크놀로지가
technologies 기술이죠. 특히 어떤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한가? 그렇죠, 이거죠. 자, 요거는 최첨단의 컨테이너만이 좋은 건가요? 효과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에는 최첨단만 써야 되는 게 아니죠. lean or less rich한 것도 쓸 수 있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쓰는 경우도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 아닌 것을 쓰는 것이죠. 성공적인 무조건 관리는 무조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어려웠어요. 보세요. 사회적인 프리센스는 진화하죠. 사회적인 채널과 함께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진화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저희 보시면, 자,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서는 완벽하게 뭐예요? choose. 선택을 잘해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뭐가 있다. 테크놀로지, 미디어가 있는데 이 미디어마다 소셜 프리센스의 정도가 4, 3, 2, 1, 뭐, 3 이렇게 있어 이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비디오 컨퍼런스는 더 리처하고 또 뭐 여기 보면 이게 더 리처하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선택해라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컨테이너를 선택하라는 것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지문 중에 이렇게 반틈 여기 없어. 이거 없으면 이것도 답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화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틀렸다? 선택, 초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리처 할수록 좋다? 자, 무조건 컨테이너 선택할 때 이거 다 5번, 2번, 3번, 이게 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그쵸?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인가요? 진화, 발전, 그쵸? 진화, 발전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자, 이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소셜 프리센스와 여기서는 어떤 거를, 이거는요, 그죠? 테크놀로지, 기술 진화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 인사이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소셜 프리센스와 기술의 진보의 관계에 어떤 관계? 파지티브 릴레이션 관계에 관한 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리치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린 미디어, 빈약한 미디어. 앰비규어스하고 컴플렉스한 거는 리치를 써야죠.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루틴하고 심플한 거. 그 다음에 사실만 전할 때, 팩추얼한 메시지만 길 때,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스 투 페이스하고 반대는 뭐였죠? 여기서는 이메일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으니까. 자, 비주얼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것과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것, 텍스추얼 큐스, 즉각적인 피드백과 no immediate feedback이 있는 거죠. feedback, BACK.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진화, 발전, 변화도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선택도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